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장난을 좀 삼가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라이브, 칠판 라이브가 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의 뜻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복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엔진과 모터 또는 뭐 여러 가지의 핵심 동력원이 두 가지 이상이 됐을 때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하는데, 최초의 직렬, 이거는 1990년대 초에 독일에서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직렬 시스템, 각 바퀴에 모터를 달고 내연 시스템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는 건데, 그 당시에는 최고 속도가 24km/h에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20km 미만이었거든요. 어쨌든 직렬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직병렬 시스템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뭐 네이버든 어디든 다 찾아보면 직렬은 뭐다, 병렬은 뭐다, 직병렬은 뭐다 라고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읽어봤던들 도대체 그럼 병렬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왜 직병렬을 우수하다고 말하는지, 그렇다면 다 직병렬을 하면 되지 직렬은 뭐냐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직렬은 엔진으로는, 내연 기관으로는 전기만을 생산을 합니다. 직렬은. 그러니까 엔진을 발전기로만 쓰는 거예요. 발전을 시켜서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면 그 전기를 갖고 모터로만 주행을 해요. 그러면 사실 되게 간단하죠. 이거의 장점은 레이아웃의 자율성이 있어요. 엔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왜냐면 엔진 힘으로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가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효율성에서는 약간 의문이 있죠. 왜?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힘을 100% 충전에 모든 걸 쓰지 못하거든요. 엔진힘이 버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직렬 시스템은 거의 요즘 차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렬은 뭐냐? 주 동력원이 엔진이에요. 엔진.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쓰고 있는 모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병렬 시스템입니다. 엔진으로 가는데 하이브리드를 쓰는 이유는 연비죠.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엔진으로 가는 차들이 언제 기름을 제일 많이 먹느냐? 출발할 때, 시동 걸 때, 가속할 때, 그 다음에 좀 힘을 엔진이 많이 필요로 하다, 언덕을 올라갈 때, 이럴 때 평상시보다 연비를 3배, 4배, 5배 정도 먹어요. 그때 모터가 엔진을 어시스트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평상시대로 주행을 하면 연비가 쭉 해서 평균적으로 뭐 15km 이렇게 나온다 쳐. 리터당 이렇게 나온다 쳐. 근데 가속을 하거나 등판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최초 출발할 때나 부하가 걸릴 때는 연비가 5km당, 리터당 5km로 연비가 뚝 떨어져요. 이것들 때문에 차가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모터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가속할 때, 언덕 올라갈 때, 부하가 걸릴 때, 섰다가 출발할 때, 이럴 때 모터가 계속해서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모터는, 병렬 시스템은 엔진으로 가는 자동차를 어시스트를 해주기 위해서 모터를 달아요. 그리고 모터에 많은 전력을 공급할 큰 배터리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큰 발전 시스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해요. 저렴합니다. 생산 단가가 저렴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연비를 위한 최적 세팅을 하게 됩니다. 연비를 위한, 그리고 엔진을 어시스트하기 위한 최적 세팅을 하기 때문에 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쉽게 질려요. 이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 들어와, 모터 들어와, 모터 나가, 엔진 모터 같이, 그러니까 모터의 시스템을 넣었다 뺐다 병렬 시스템은 모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다양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필요한 순간 엔진이 부하가 걸릴 때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이 운전하면서 그 차에 쉽게 질려요. 아, 내 차가 처음에 탔을 때는 하이브리드 좋다 어쨌든 좀 타보면 좋도 없다. 이 병렬 시스템들은 미션하고 같이 반드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엔진의 동력을 연결해주는 클러치나 토크 컨버터를
얼마만큼 잘 세팅하느냐가 관건인데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가 여기 들어가는 클러치를 세팅을 되게 잘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팅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악셀링을 할 때 동력의 연결됨이 더디고 버벅거리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미치겠네요, 환장하요, 차 굴러가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 클러치에 붙고 떨어지는 시간을 이 모터가 조금 커지면서 모터가 엔진의 구동축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돌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진보된 세팅 값을 갖게 되는데 그래봤자 사실 별거 없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오늘 새로 나온 투싼 하이브리드를 존나 쌌는데 3,4천 rpm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속 크루징을 하면서 칼치기를 할 때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클러치가 버벅거려요. 왜? 이때는 130km 150km 정도의 속도가 되면 모터가 작기 때문에 이 모터가 구동축에 미션으로 가는 구동축의 속도를 150km를 모터가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모터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내 차가 130km, 140km가 되면 모터는 자기의 역할 수행을 못해요. 이 현대나 다른 회사, 물론 벤츠나 BM은 모터가 더 커요. 근데 현대자동차에 현재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병렬 시스템의 모터는 모터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0km, 150km를 달리게 되면 모터가 회전비, 레브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들어가 있는 클러치가 옛날 3년 전, 4년 전, 5년 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하이브리드처럼 어중뛰기, 어벙뛰기를 해요. 답답해지죠. 직변열 시스템은 그럼 뭐냐? 직변열은요, 엔진과 모터를 같이 사용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직렬이 뭐야? 엔진으로 충전을 해서 충전된 전기를 갖고 모터를 돌린다 그랬잖아. 도요타에 있는 직병렬은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가지고 배터리만 충전을 합니다. 안 믿기시죠? 진짜 그래요. 자, 그리고 도로 환경에 맞는 주행 세팅을 해요. 왜? 모터는 모터대로의 역량이 크고 엔진은 엔진대로의 역량이 크고 랑데뷰를 할 때도 있고 꿍짝꿍짝 하기도 하고 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너도 넣었다 뺐다 넣었다 양쪽에서 군용 두 개를 막 넣었다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질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차를 타는 동안에 야 대단한데? 야 여기서 엔진으로 가네? 야 여기서 모터로 가네? 엔진과 모터로 같이 가는데? 가고 있는데 지금 충전이 되네? 희한하네? 지금 전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충전이 되고 있지? 이상하네? 아이들 상태인데 충전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엔진과 모터의 사용을 자율자재로 해요. 당연히 방대한 세팅값이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와 베이스가 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구동과 동시에 남는 힘으로 충전 효율성을 극대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엔진의 충전 모드는 강력하고 직렬의 장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능이 아주 뛰어나죠. 하지만 최대 단점은 뭐냐? 구조가 복잡하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요타가 15년 전, 20년 전에 하이브리드를 팔 때마다 굉장히 큰 적자가 났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깊숙하게 한번 파고들. 여기서부터가 오늘 라이브의 핵심입니다. 칠판 라이브의 핵심은 뭐냐면 도요타의 자랑 직병렬 시스템. 지금 한일전 때문에 아베도 그렇고 스가도 그렇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는 자동차 리뷰어잖아요. 정치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고 외교부에서 또는 문화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그쪽에서 푸는 거고 저는 리뷰어기 때문에 이것만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국가적인 문제나 어떤 뭐 반일 감정 따위는 도요타의 자랑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떤 거냐? 자, 엔진이 여기서 빵빵빵빵빵빵 터져요. 엔진 앞에 토션 댐퍼를 답니다. 왜? 엔진 플라이휠에서 나온 동력이 전달될 때까지의 붙고 떨어짐에 관련된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쉽게 말하면 오토미션으로 따지면은 토크 컨버터고요. 수동 차량으로 보면 이걸 클러치라고 보면 돼요. 자, 얘가 엔진 플라이휠에서 나온 동력을 바로 붙일 것이냐 뛸 것이냐가 여기서 일단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발전기예요. 보통 우리들이 타는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엔진 앞쪽에 알터네이터를 따로 걸어요. 알터네이터를 걸어서 우리 배터리 12V 우리 일반 차처럼 이 알터네이터가 주도적으로 메인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요. 그리고 회생 제동 같은 거 할 때는 구동 모터가
브러쉬를 강제로 돌리면서 걔가 이제 발전. 누가 어떤 가짜 리뷰어가 모터가 거꾸로 돌면 충전이 된다는 후진으로 띠리리리리리 무한 충전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리뷰어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터가 띠리리리리리 후진한다고 충전이 되진 않습니다. 모터의 브러쉬가 돌아가면서 자가 발전이 돼서 충전이 되느냐, 그게 회생 제동인데, 보통의 병렬은 여기에 알터네이터를 활용을 해서 충전을 해요. 당연히 충전 용량에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직병렬 시스템을 쓰고 있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굉장히 큰 발전기를, 플라이 휠만한 발전기를 엔진 앞에 붙여버려요. 당연히 엔진이 살짝만 돌아도 굉장히 큰 구동력으로, 저항값으로 큰 발전을 해요. 얘가 이제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엔진의 출력이 토션 댐퍼를 타고 나온 게, 여기서 이제 얘가 여기에 맞물려 돌아갈 것이냐 안 맞물리고 가운데 축만 돌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얘가 1차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유선기어, 썬기어, 링기어, 플래닛 기어 등을 통해서 얘가 미션 역할을 합니다. 기어비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힘을 얘가 먼저 기어비를 만들어서 바퀴를 굴려요. 여기 1차 PSD가 돌면서 얘가 기어비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기어를 돌리고 여기에 있는 디퍼렌셜 기어를 돌려서 파이널 기어로 가서 바퀴가 가요. 근데 엔진의 힘이 쭉 와서 얘를 돌리잖아요. 얘가 이제 전체가 돌면서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무부하 상태. 처음에 돌아갈 때, 출발할 땐 힘이 많이 드니까 모터가 힘을 줘요. 모터가 힘을 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엔진에 많은 기름이 들어가지 않게끔, 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모터가 살짝 줘. 근데 이제 모터가 빠져야 되는 시점에 엔진이 도는데 여기에 있는 플래닛 기어, 썬기어, 링기어가 되게 복잡한 구조로 돌면 걔가 돌면서 가운데 축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힘이 이 기어를 타고 다 나가서 바퀴를 돌리면서 자연적으로 바퀴를 굴리는데 엔진에서 배의 힘이 나왔어. 배의 힘이 이렇게 갔는데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엔진에서는 배의 힘이 그대로 나오는데 바퀴가 굴러가니까 80만 힘이 있으면 되는 거. 왜?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거지.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돼? 뉴턴의 법칙이야? 가려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남는 거야. 여기서 배의 힘이 만들어서 갔는데 처음에는 백이 필요했는데 가다 보니까 힘이 남으면 얘가 안에 있는 기어가 다시 이렇게 돌면서 힘이 남아요. 걔가 누굴 돌리냐? 얘를 돌려요. 얘를 돌려서 똑같이 처음이랑 똑같이 백의 힘으로 차를 돌렸는데 가면서 부하가 덜 걸리는 상태에서 힘이 남으면 발전을 시켜요. 가면서 자연스럽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가면서 남는 힘으로. 억지로 힘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외부에 알터네이터를 걸었을 때는 억지로 힘을 빼야 돼요. 엔진의 힘을 무조건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통해서 힘을 빼게 되면 자연적으로 남는 힘이 발전을 돌려요. 그리고 2차 플래닛 기어는 강력한 모터를 기반으로 여기서 또 기어비를 만들어서 바퀴를 돌려주죠. 얘가 모터가 강력한 건 얘가 1차 발전기가 엄청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직렬이에요. 여기 있는 게 직렬이고 여기에 있는 게 병렬이에요. 그래서 도요타의 시스템을 직병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는 내가 옛날에 맨날 여기까지만 설명한 거야.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랑 남는 힘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고 넣었다 뺐다 했는데 가장 도요타 시스템의 핵심은 뭐였냐면 직렬이에요. 이 직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터를 쓸 수 있고 이 모터를 기반으로 지금은 130km의 속도도 모터만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병렬 시스템은 모터만으로 90km 이상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모터만으로 쭉 80km까지도 가볍게 가야만 갈 수 있고 80, 90 사이에서도 모터가 혼자 가기도 해요. 왜? 변속기를 통해서 모터가 약하지만 변속기를 통해서 회전비를 늘려서 90km를 모터로만도 갈 수 있는데 힘까지 주면서는 90km로 못 가요. 하지만 도요타는 130km도 모터로 갈 수 있어요. 왜? 강력한 발전기를 기반으로 강력한 모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터에 회전배를 줄 수 있는 2차 PSD. 그리고 얘네는 클러치나 토크 컨버터가 아닌 토션 댐퍼를 통해서 간단한 구조의 플래닛 기어 2개를 가지고 모든 기어비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시스템이에요. 엄청 좋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병렬 시스템은요. 강력한 직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벽한 병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병렬이라는 거고, 여기에 혼다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했냐, 얘를 가지고 모타에다가 직접 또 전기를 주는 방식을 해가지고 모타만으로 165km/h의 속도를 내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모타만으로도 전기차처럼 165km의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모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직병렬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시간 충전과 주행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미션 변속이 부자연스러움은 개나 줘버린다. 왜? 미션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요타가 쓰고 있는 직병렬 시스템은요, 모든 전기로 차를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20년 전에 개발했다라는 게 엄청나게 진짜 획기적인 발명인 거죠.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병렬 시스템, 현대가 쓰고 있는 병렬 시스템은 뭐냐?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구조가 간단해요. 장거리 고속주행에 특화돼 있어요. 엔진의 어시스트를 주로 모타가 카바를 쳐줘요.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모타가 주도권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타는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는 거에 최고 세팅이 돼 있어요. 엔진에서 힘이 나와요. 엔진에서 힘이 나와서 모터를 엔진 앞에 둘 것이냐, 클러치를 엔진 앞에 둘 것이냐는 이 병렬 시스템을 생산하는 회사마다 달라요. 현대차도 어떤 경우는 클러치가 모터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모터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세팅이 다르니까. 자, 예전에는 여기다 토크 컨버터를 뒀어요. 그리고 이제 미션으로 나가는데 토크 컨버터를 두면 유체에서 부드럽게 변속의 단계 변화를 줄 수는 있으나 어차피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어서 언제부터는 토크 컨버터가 다 빠지고 클러치가 있어요. 그러면 엔진에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대부분은 출발은 모터가 이 축을 돌립니다. 축을 돌리면서 내가 악셀을 세게 밟으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축이기 때문에 엔진이 살아나는 데 있어도 드르릉 하고 살아나지 않아요. 부드럽게 엔진도 같이 돌아갑니다. 엔진이 살아나는지 알 수 없어요. RPM이 올라가는 거나 미세하게 엔진 진동을 느끼지 않고서는 엔진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터로 먼저 축을 돌리고, 이 축은 미션을 통해, 여기가 미션이에요. CVT나 오토 미션을 쓰는데 미션을 통해서 구동축으로 나가요. 나갈 때 이제 엔진 힘이 필요하게 되면 엔진이 살아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얘네 이 병렬식 시스템은 되게 단순하고, 핵심은 이 클러치가 얼마나 빠르게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기어 단수를 바꿔주면서 기어 단수의 변화의 울컥거림을 운전자가 못 느끼게 하는 게 병렬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과거에는 현대자동차가 이게 많이 더뎠어요. 많이 더뎌서 운전하면 악셀 밟으면 웅 나가고, 기어가 변속될 때마다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모터의 회전비랑 엔진의 회전비, 미션의 회전비를 매끈하게 연결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레브 매칭이라고 하죠. 레볼루션 퍼 미니츠, RPM의 변화를 바퀴의 속도와 매칭시키는 걸 레브 매칭이라고 하는데, 미션의 회전비 속도하고 회전의 힘,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의 힘을 모터와 클러치가 중간에서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자 소프트가 개발되고 현대자동차가 이 병렬 시스템을 많이 팔면서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최근에 1, 2년 안에 이 클러치가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이는 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터가 소폭 세졌어요. 얘가 회전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세지니까 이제 이 연결이 되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 시스템을 현대가 엄청 자랑하는데 사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왜?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차 알몬 유튜버가 20년 전에 도요타는 이 시스템을 쓸까 직병렬을 쓸까 뭐가 하다가 이걸 안 썼어요. 근데 이걸 현대가 완성시켰다며 온몸을 던져갖고 현대를 빨아주는디, 그러면서 왜 승질은 왜 내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걸 빨아주고 있는데 승질까지 내.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누군지 제가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이 시스템은 모든 브랜드가 직병렬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시스템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모터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를 탄다면 EV 모드로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앞차를 한번 추월해 보세요.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모터만으로 못 가요. 그리고 모터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한정적이고 배터리의 용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면서 남는 힘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병렬 시스템은 앞쪽에 있는 벨트에 걸려 있는 알터네이터를 엔진을 무조건 써서 얘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야 돼요. 가면서 자연스럽게 모터와 엔진이 넣었다 뺐다 두 군형을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갔다 한 놈 들어갔다 한 놈 나왔다 막 이게 안 돼요. 얘네 시스템은 움직임의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현대자동차도 지금 분명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정말 매끄럽고 눈치 못 채게 좋아졌는데 토요타를 빨아주는 게 아니라 직병렬 시스템의 이 하이브리드가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를 타는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처음엔 좋았는데 한 6개월, 1년 타면 조금 후회된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토요타가 아닌 직병렬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를 사는 분들은 후회된다라는 분들이 좀 없죠. 왜? 정말 이 시스템은 알면 알수록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 이걸 일본 애들이 만든 게 싫은 거지. 이 시스템은 정말 잘 만든 거예요. 현대를 까는 게 아니라 벤츠도 BM도 다 병렬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토요타의 라이센스 때문에 직병렬을 쓰지 못하는 회사들의 어쩔 수 없는 행보였는데 병렬 시스템은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는 게 우선인 거예요. 모터의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죠. 칠판을 여기까지 했으니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라이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슈퍼챗으로 또는 스타벅스 쿠폰으로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